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새해 첫 주를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이날도 1%가량 빠지면서 한 주 동안 4.5%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 연준의 조기 양적 긴축 가능성이 불거진 이후 시장의 투심 경계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모습인데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1.8%대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95선으로 레벨을 낮췄습니다. 이에 골드는 고용 부진과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1,797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80달러 선 안착에 실패했는데요. WTI가 0.7% 내린 배럴당 7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유럽 시장 역시 하락세로 새해 첫 주를 마감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유로존의 CPI가 5%로 발표가 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시장을 보는 정확한 눈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성견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계좌를 빨간색으로 돌려줄 마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모두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선견 마스터입니다. 올해 첫 시간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저도 매우 반갑고요. 저번 주에 제가 나오지 못했는데 저번 주에 굉장히 핫 이슈가 있었죠. 예, 긴축. 오늘도 한번 그 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고 즐겁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기술주 중심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매파적 행보 예상에 1,800달러 선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오일은 카자흐스탄 비상사태에도 차질 없는 공급량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유로FX는 유로존의 12월 소비자 물가가 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ECB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Inflation rising rates and the Federal Reserve could whip stocks around in the week ahead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9일 CNBC에 따르면 연초 채권 금리 급등이 이번 주에 다시 시장 분위기를 주도할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CPI 발표와 또 이번 주 화요일에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연설, 또 목요일에 있을 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청문회와 같은 또 주요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에 주요 은행인 JP모건과 체이스, 시티그룹, 또 웰스파고와 같은 이런 주요 은행들의 보고서 발표와 함께 또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한 월가 전문가는 인플레이션과 연준이 이번 주에 주요 테마가 될 것이지만 올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또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높은 가능성과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견해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2022년 새해 첫 주 동안은 시장이 조금은 어려운 흐름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에 4.5% 하락한 반면 다우 지수는 겨우 0.3%가량 떨어졌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의 큰 변동성은 특히 투자자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웰스파고에 따르면 이는 20년 만에 첫 번째 주 수익률에서 두 번째로 큰 변동성이었다고 하는데요. 화요일 파월 의장의 청문회는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가 어떤 소식을 전할 것으로 기대되기보다는 또 지난 수요일 발표가 됐던 연준 의사록의 어조를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거의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 또 올해 3분기 금리 인상으로 긴축 정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주 부진한 고용 지표에는 상관없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월가의 전문가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말까지는 2%대 이를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채 금리가 안정되면서 기술주들은 다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는데요. 또한 시장이 2022년에 10%가량 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대기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는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 금리 책임자인 그레그 파닐로는 이번 주에 있을 채권 경매가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시장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에 사실은 일정 때문에 집에서 이거를 봤는데 왜 떨어지나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굉장히 급락이 나왔죠. 차트 잠깐 먼저 좀 볼게요. PPT 네. 보기 전에 차트 잠깐 보시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일봉 차트 그리고 오늘까지 굉장히 시작은 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에 관한 부분은 수개월, 1년에서 한 6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었던 얘기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지를 시켜드렸던 그런 얘기들인데 긴축 정책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모르고 맞은 굉장히 충격이 큰 그런 발표였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요. PPT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지난주 시장 복귀하면서 관련 사항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을 일단 볼게요. 금요일 날 비농 지수가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 지수, 신규 고용 지수고요. 실업률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골드 3대장 실업률, GDP, 비농 중에 두 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 지수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실망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40만 건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20만 건도 안 되는 그런 신규 고용이 창출이 됐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4%대를 깼습니다. 4%대를 깨고 3.9%라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시내 영역이 있거든요. 시내 영역은 한 3.5% 정도 됩니다. 3.9%까지 일단은 내려왔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의 영향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22년 제가 키워드를 10개를 뽑아 드렸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거기에서 2022년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차피 사실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제가 지금 차후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최대 한 2, 3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석학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프레임으로 보면서 2022년에 키워드 제가 골라드린 것 중에 임금, 노동시장의 임금에 일단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독특한 지금 미국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실업률은 3.9%죠. 완전 고용에 대한 실업률이 3.8%에서 4.2%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은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든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비농지수를 보시면, 비농지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됐는지에 관한 그런 지표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신규 창출은 일단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덜 되고 있다. 그렇게 일단 예측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비농지수보다는 지금 실업률에 조금 여러분이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점포의 사장이다라고 하면, 내가 가게를 열었어요. 그러면 점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점원들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노동 인구들이 점원을 뽑으려고 해도 지금 전부 다른 일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 지금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점원을 뽑고 싶고 직원을 뽑고 싶고 아르바이트생을 뽑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인데 지금 이 점원들을 못 뽑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나요? 임금을 올리겠죠. 시간당 10,000원을 주던 거를 시간당 11,000원, 12,000원, 13,000원을 줄 테니 여기 와서 일을 해라. 자,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의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런 상황들이 조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미국보다는 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뉴스에서 크게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시지 못할 뿐이지, 미국 상황과 지금 한국 시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박스 2개를 제가 조금 더 쳐서 왔습니다. 위에 보시면 평균 시간당 소득이 지금 0.6% 전월 대비해서 더 올랐고요. 전년 대비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4.7%나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른다라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임금이 우리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지금 실업률,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왜 임금이 지금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죠. 고용을 하고 싶어도 고용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그래서 인건비를 더 올려서 시간당 단가를 더 올려서 계속적으로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업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플레이션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임금이 왜 오르면 왜 안 좋은가?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되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이라고 치자고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가장 비싼 거는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요. 인건비가 제일 비쌉니다, 여러분. 자, 인건비가 오르면 그게 완제품의 가격의 가격에 플러스가 되죠.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완제품이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원재료가 비싸든 아니면 뭐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가가 뛰든 아니면 인건비가 플러스가 되든지 간에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지는 겁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 가격의 책임, 그 가격의 쇼크는 우리 소비자들이 지기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미국의 실업률 상황을 지금 잠깐 조금 보면, 자, 2008년 금융위기 때 10% 초반이었는데요. 코로나 때 지금 16%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는지 이 실업률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3.9%, 일단은 3.9%를 찍었고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이번 달 안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022년 시장 키워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키워드를 일단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0시입니다. 파월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겠죠. 우리가 테이퍼링을 빨리 시행을 하고 금리 인상을 조기에 뭐 3월이든지 4월이든지 조기에 할 거라는 예상을 우리가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긴축이죠. 긴축 정책에 대한 얘기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의사록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긴축 정책을 제가 알기 쉽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페드에서 1년 동안의 자산이 4조에서 9조까지 늘었습니다. 자산이 늘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채권 매입을 계속적으로 했다. 채권을 샀기 때문에 페드에서 채권을 샀기 때문에 채권 매입이 계속적으로 된 것이고 채권 매입을 하면서 그 채권을 샀던 그 돈들이 전부 다 시장으로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되돌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드에서 갖고 있는 채권을 팔 것이고 그러면 페드에서 채권을 팔면 페드로 돈이 몰리겠죠. 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긴축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굉장히 우리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에 뿌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긴축 정책에 대한 얘기가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 보고 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굉장히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상 여기에 반응을 제대로 지금 못하면서 굉장한 급락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언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이날 굉장히 매매가 좋았습니다. 매매가 굉장히 좋았고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어차피 양방향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장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방향대로 가면 수익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CPI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수요일 22시 30분에 일단은 있고요. 자, 이것도 지금 이슈가 하나 좀 잡힌 게 있는데 아까 뉴스 들으셨죠? 7%대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근 40년입니다. 근 40년 만에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7%를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뉴스 해주실 때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금리에 관한 것 그리고 페드 정책에 관한 것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는 굉장히 크게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긴축 정책으로 인한 이슈 플러스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슈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10년 만기 미 국채 10년 만기 미 국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제가 주말 특강 이용해서 그리고 노란톡에도 영상을 한번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노란톡 통해서 제가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10년 만기 국채에 대한 1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설명 노란톡 통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만 들으시면 여러분들 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1월 13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22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오타가 좀 났네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22시 30분에 소매 판매 지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내일부터예요. 사실상 내일부터거든요. 내일 화요일부터 굉장히 많은 지수들 그리고 인터뷰들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뉴스들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조금 한 2여 개 정도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2021년, 22년, 뭐 23년, 24년까지 사실은 페드는 24년까지 일단은 보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라고 제가 타이틀을 좀 뽑아봤는데요. 미국 경제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회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 있는 유수한, 국적은 따지지 않고요. 미국에 있는 유수한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학회, 지금의 경제 상황,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이런 학회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조금 많이 나왔다. 보다 강력한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역설을 했고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을 이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중하게 보고 있는지 이 한마디로 사실은 정리가 다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경제학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학회의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노란톡 통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노란톡에 제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내용을 일단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네. 자, 1년간 최대 2%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제가 사실은 이 타이틀을 보고 페드의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막방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페드가 2024년까지 약 6회에서 8회 정도 금리 인상을 통해서 2% 혹은 최대 2.5%의 금리 인상까지 갈 것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이분들도 페드의 정책하고 비슷하게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이게 뭡니까? 1년간입니다. 1년. 그러니까 올해 2022년 1년에 연 8회입니다. 연 8회 최대 2%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한 학자도 있다. 얼마나? 사실은 이게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관련 영상과 인터뷰들을 레포트를 쭉 보면 이게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드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금리 인상을 0.2%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0.25%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여기 타이틀에도 보시다시피 경고입니다. 경고. 얼마나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에 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미국 상황이니까 나는 이거를 뭐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벽을 쳤을 때부터 금리 인상 무조건 가는 플로우다라고 계속적으로 수개월간
뭐 거의 저 혼자 말씀을 드리다시피 했고요.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흥국들, 아직도 우리나라는 신흥국에 속하거든요. 신흥국들의 자금 이탈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것 또한 제가 정리해서 주말 특강에서 한번 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게 돼 있는데 모든 포커스는 지금 미국 상황에 맞춰져 있거든요. 미국은 사실 당장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것들은 좀 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채가 조금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국가부채에 대해서 학자들이 지금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더 심각합니다. 국가부채보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필연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일단은 기업과 가계부채, 이제 미시경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계와 기업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금리 인상에 관한 것, 긴축 정책에 관한 것들 유념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올 한 해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이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그리고 긴축 재정 정책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보면요. 우리가 이제 맨큐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학도 중에서 이 사람 이 경제학자의 책을 안 본 사람은 없는데 맨큐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간 박스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현재 정부의 부채 수준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 부채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자, 2019년도만 해도 미국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GDP 대비 80%였던 부채 규모가 지금 1년 반 만에 120% 이상으로 치솟았다라는 거죠. 어차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시장에 돈을 공급해야 되는 일단은 이런 상황, 그리고 시장에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 맨큐 경제학자가 지적을 한 것은 이겁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예, 너무 부채 규모도 일단은 좀 크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느냐? 바로 긴축 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2022년 키포인트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큰 프레임은 인플레이션으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느냐? 3월부터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때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긴축 재정 정책 아마 가을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는데 긴축 재정 정책이 미국에서 시행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또 타격이 오는지에 대해서 2022년 포커싱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 시장 복귀에 이어서 또 2022년 그리고 또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또 시장이 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은 궁금증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선물 오늘 오전에 방송하시는 거 봤습니다. 말씀하신 가격대에서 정말 신기하게 잘 움직이던데 국내 선물 매매할 때 팁 챙겨주실 게 있을까요? 오늘 방송 보셨나 보네요. 네. 제가 조금 이제 섬세하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가격대를 일단 좀 섬세하게 짚어드렸는데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에서 좀 한번 드린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요 가격대를 굉장히 좀 많이 깨면서 매도 쪽으로 주요 가격대를 굉장히 많이 깨면서 실제로 국내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을 접했고 오늘은 사실은 한두 번 당해도 세 번은 당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패턴을 정확하게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뭐 한 30분 안에 좀 수익을 네. 내시는 그런 매매를 좀 했는데 네. 이겁니다, 여러분. 차트 잠깐 볼까요? 예. 네. 차트 잠깐 보면 큰 프레임은 그거예요. 380에서 400포인트 박스권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10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네요. 예.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시간 조정에 지금 양상을 일단 보이고 있는 이런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인데 네. 거기에서도 제가 분봉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이상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은 아니지만 어때요? 12시까지, 최대 12시까지 그리고 제가 패턴 연습을 좀 시켜드렸죠. 이쪽을 통해서 예. 이 PPT 자료를 통해서도 제가 패턴 연습을 시켜드렸고 우리 제가 노란톡에 있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패턴 연습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대로 일단은 가는 이런 패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그 패턴으로 일단 오늘 장 초반에 들어가서 매도 쪽으로 크게 일단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장 초반 확실하게 딱 네. 방향이 잡혔었네요. 네네. 그래서 바로 들어갔고요. 예. 바로 들어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갔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계속 말씀드린 것이 패턴이거든요. 패턴을 일단 읽으시면 해외 선물은 패턴을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을 패턴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차트 보시는 것도 즐거우실 거고 공부도 네. 되실 거고 그럴 예. 겁니다. 근데 이 패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시간 차트를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으니까 신세계 리턴즈 통해서 또 방송 통해서 실시간 차트 보시면서 네. 항상 패턴 연습을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연습하시면서 그리고 또 마스터님과 이 뷰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보면서 또 대응해 보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성견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요즘 골드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골드는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골드 지금 예. 좋나요? 골드 차트를 잠깐 볼까요? 네네네. 골드 차트 잠깐 보면 네. 자, 골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골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 9월, 10월, 11월 요 차트하고 네. 자, 지금 12월까지 요 차트하고 자, 12월 중순에서 1월까지의 차트를 보면 여러분 네. 사실상 바뀐 거는 없어요. 예.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상에서 여러분들 바뀐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실시간을 강조를 드리죠. 자, 5분봉을 봐도 사실상 바뀐 거는 없습니다. 바뀐 건 없는데 뭐가 네. 바뀌었느냐? 이 캔들의 강도, 그 시간대의 강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 10시 정도, 밤 10시 정도에서 12시까지가 네. 골드 매매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예. 굉장히 느린 횡보를 많이 탔거든요. 네. 예, 굉장히 많이 느리고 그리고 박스권 많이 타고 횡보를 좀 많이 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12월 말부터 예. 박스를 타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 진폭과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진폭과 강도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실시간 차트로 보면 예. 실시간 차트와 HTS를 같이 놓고 사실은 보시거든요. 실전 네.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세게 움직이는 모습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 선물은 뭡니까? 방향성과 힘이거든요. 그렇죠. 변동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달라진 건 없는데 네. 그 주요 시간대의 강도가 굉장히 세졌기 때문에 매매 확실하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그냥 붙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이 주식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좀 회피하고 싶은 심리에 따라서 또 이런 금 선물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에 나서는 걸까요? 네네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막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의 안정화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하고 유유 보내주셨어요. 네네.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국채 가격이 낮아지고 채권 수익률과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제가 짧게 이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고, 자,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노란톡이나 아니면 주말 특강에서 상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이 되면 채권의 가격이 왜 낮아지는지, 그리고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면 왜 수익률과 금리가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내로 제가 오전에 영상 찍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겠고요. 네. 그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지금 사실은 제가 상반기까지는 나스닥은 조금 좋아 보인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기조는 일단 변한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은행에 대한 실적 발표, 미국 은행, 투자은행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도 지금은 괜찮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락세를 조금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일단은 3월은 넘겨야 됩니다. 왜냐? 지금 오늘 최신 뉴스가 들어온 거는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일단 제가 오면서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피셜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상치인데요. 네. 3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 굉장히 큰 변동폭이 생길 것이고 우리가 지표 매매를 해도 그렇잖아요. 지표가 예를 들어서 22시 30분에 지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지표를 넘어서 뭐 한 10분, 20분, 30분 있다가 우리가 안정화될 때 매매를 하는 것처럼 3월 이후에 조금 안정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긴축 정책이 또 가을에 있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양적 긴축을 좀 9월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뷰를 내놓기도 했고 또 지난 바로 어제 있었던 일요일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해 한 4회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또 말씀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1.18% 하락한 15,39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37% 내린 1,79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03% 하락한 배럴당 7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62% 하락한 1.13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럼 먼저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보다는 5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요. 5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오일은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오일은 일단 매수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차트 네. 잠깐 볼까요? 네.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조금 캔들을 한두 개 정도 보고 예.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오일 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적 분석으로는 지금 상승의 효과가 날 만한 건 사실은 없습니다. 완전히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분봉 차트를 좀 보자라고 하면 분봉 차트 중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 라인이 전부 다 깨졌고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항을 받는 라인이 깨졌죠. 그리고 5일선을 요 조그만한 오늘 캔들입니다. 5일선을 지탱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밑에 또 21선도 굉장히 조금 밑에 굉장히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80달러 선, 노란톡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80달러 선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지금은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평선들 정배열로 지금 되어 있고요. 5일선 맞으면서 5일선 지지하면서 일단은 가고 있고 분봉상으로도 여기 보이시는 저항선들 전부 다 뚫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80달러 선, 80달러 선입니다. 전고점은 79.45달러 선인데요. 일단은 80달러 선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의미 있는 구간이 이 80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은 오늘도 매도네요. 네, 매도인데요. 네. 자, 차트 보시죠. 328라인입니다. 예. 15,328라인. 뚫고 저항 시에 일단은 매도 전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28라인입니다. 아셨죠? 네. 자, 일봉상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잠깐 보시면 사실은 이제 박스장이었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지금 11월 중순부터 박스장을 일단은 그리고 있는데 네. 이게 다시 한번 위로 갈 것인지 밑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17,000대를 일단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조금 오판 아닌 오판을 한 게 네. 우리 방금 전에도 우리 질문을 하나 좀 남겨주셨는데 긴축 정책 발표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고 있다 한 대 맞은 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11월부터 박스장입니다. 11월부터 박스장이었는데 17,000으로 올라갈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에서 FOMC 의사록에 의해서 지금 긴축 정책 발표가 됐고 자 전저라인이죠. 전저라인입니다. 여기거든요. 15,487라인. 15,487라인을 일단 깨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평선도 5일선이 굉장히 많이 꺾이면서 역배열 상황.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매도 전략을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 매도 전략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15,000 지금 323이죠. 15,323인데 14,000 후반대까지 14,000 후반대까지 일단 열려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방금 전에 328라인 말씀드렸습니다. 328라인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23포인트 정도, 한 100여 틱 정도 내려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 사인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눈치껏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100틱 정도 일단은 내려간 모습 보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일단은 하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차트 일봉 차트 상으로도 지금 하방이 굉장히 조금 많이 열려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봐도 긴축 정책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계속적으로 13년간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매수 타이밍을 탔어도 자 이제는 매도 타이밍도 볼 수 있는 추세적으로 매도 타이밍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봉상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셔야 됩니까? 일단은 그것은 기본적 분석에
어떤 양봉으로 뜰만한 뉴스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큰 매도를 가기 위한 하나의 눌림목이다.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 양봉이 나오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스닥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나스닥이 그동안 굉장히 좀 상승을 잘 해줬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번 주에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라든지 또 파월 의장의 뭐 발언도 예정되어 있다는 이런 주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아무래도 긴축 정책에 대한 예. 그런 시그널이 시장에 공포를 줬다. 굉장히 크네요. 예, 시장에 공포를 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네. 이유는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네. 별다른 이슈가 그것 빼고 별다른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엄청나게 큰 하락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때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어떤 큰 이슈가 터졌을 때 뭐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달러, 골드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달러를 빼고 모두 다 시장에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2020년 3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받고 긴축 정책으로 인한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나스닥을 네. 전부 다 던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재료가 이미 이 시장에 선방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또 시장이 굉장히 좀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장도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네. 국내 선물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네, 국내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심심한 위로를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좀 네. 많이 떨어졌고 자, 일단은 지지는 했습니다. 여기 일목 보시면 일목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일목을 일단은 지지를 했는데 사실상 전저점을 깬 거나 지금 다름없습니다. 예. 방송상에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전저점을 일단 깬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평선도 지금 5일선이 굉장히 많이 꺾여 있고 오늘 나스닥이 새벽 시장에 지금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벽 시장이 어떻게 큰 반등을 줄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거의 80% 정도는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 훈풍이 불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을 안 하고 미국 시장이 악재가 뜰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또 다른 악재가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시장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내일 오전 7시에 노란톡에 설명을 드리고 노란톡 보신 다음에 우리 국내 선물 어떻게 대응을 할지 여러분들이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추세는 일단 박스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큰 추세는 박스장으로 보셔야 되는데 내일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패턴 얘기 아까 했는데 해외 선물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8시 일단 시작을 하거든요. 8시에서 9시에 나스닥이 빠지느냐 오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선물 시장도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팁을 좀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즉흥적으로 사실은 지금 팁을 드리는 건데요. 네. 준비 안 한 겁니다. 자,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내일 국내 선물 시장도 일단은 개파락으로 빠질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나스닥이 내일 8시부터 9시까지 상승의 흐름을 그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선물 시장도 일단은 개파락으로 갔다가 상승의 흐름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지션을 뭘 잡으셔야 됩니까? 매수를 잡으셔야 되죠. 이게 지금 최근에 몇 달간 나오는 사실은 빅이라고 제가 조금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즉흥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 국내 선물 시장 개파락 그리고 8시에서 9시 나스닥 체크하시고 나스닥 선물이 오른다,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지지 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 잡으시는 매수 포지션 잡으시는 이런 전략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또 마지막에 이렇게 또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한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또 중요한 비기를 풀어주셨습니다. 동조화되는 나스닥과 국내 선물의 흐름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주말에 성경 선생 마스터님께서 매주 일요일 밤마다 준비해 주시는 특강이 있죠.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계좌를 빨간색으로 돌려줄 마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챙겨 들으시면 더욱더 또 이기는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